한국의 방역물품 관련 의료 해외 진출로 인한 수출액이 수십억 유로,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번 사태의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의 진단키트 수입을 요청하고 있고, 유럽, 동남아 등의 주요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산 진단키트의 수출액은 매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600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7.1% 증가했으며 1월보다 381억, 2월보다 328억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 전세계 진단키트 제품은 약 275개에 달하며 그중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솔젠트, 시젠, 포젠 바이오텍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자진단, 시약개발사, 시젠의 기업 시총은 2조 3,742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조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진단시 피 한 방울만 키트에 떨어뜨리면 10분 내 감염 여부를 신속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한 수젠텍은 감염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긴급 공급 요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키트를 생산해 2차 양산 물량은 주당 10만 키트, 이후 100만 키트까지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생산분은 6개국에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로부터 우선 공급 요청이 쇄도해 20개국으로 수출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젠텍의 주가는 지난 2월보다 거의 5배로 뛴 상태입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고량도 여유가 있고 성능 면에서도 강점을 가진 의료 수출 품목으로 하루에 2만 건 정도를 소비할 정도로 양이 많고 6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해외 수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단키트를 원하는 121개국 중 수출을 요청한 국가를 제외하고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14개국이며 해당 국가의 피해 규모, 보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키트 등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한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기술 시장은 수조 원 규모에 이르는 방역물품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인데요.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의 진단키트와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란과 교역을 위한 원화 결제 계좌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원유 등 대이란 수출 대금의 결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서 이번 사태의 피해가 확산되자 인도적 물품의 수출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금 통로는 여전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키아누시 자한푸르 이란 보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우리은행이 이란 캐샤바르지 은행에 최근 보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통지문에는 우리은행이 캐샤바르지 은행에 53억 원 규모 수입 신용장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신용장 거부의 이유였습니다. 자한푸르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이란의 의약품, 의료장비 수입을 막는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미국의 범죄적 압박을 방증하는 문서라며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고 싶은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대 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갈구하는 일본에서는 갈수록 기이한 현상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NHK는 음식점이 휴업하거나 야간 영업을 중단한 일본 기타 규슈시 고쿠라역 근처 번화가에 쥐떼가 출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자 텅 빈 일본의 번화가를 쥐떼가 차지해버린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쥐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 경계심이 낮아진 쥐들이 음식점 휴업으로 먹이가 부족해지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은 진단키트로 떼돈 벌고 일본의 길거리에는 쥐들만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의료진들에게 잔소리 듣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진들이 아베를 향해 올림픽 따위는 어떻게
해제돼도 좋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간 아사히는 현장과 정부가 느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질타하며 일본 내 의사 전용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1200명이 넘는 의사를 상대로 긴급 앙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1200명의 의사는 아베 정부의 어떤 대책을 기대하는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의 PCR 검사 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생각 등 여러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베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대처는 늦었고 느슨한 조치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외출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적은 일본의 PCR 검사 수 또한 큰 문제라며 PCR 검사의 횟수를 타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올림픽에 집착하는 아베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2021년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개최에 대해서는 개최할 수 없다가 46%로 개최할 수 있다 35%보다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한국의 지원에 기대를 모으는 수밖에 없는데요. 정작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진단키트 지원을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수출과 인도적 지원 요청을 다수국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이를 위해 외교부의 방역물품 해외 진출 지원 본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현재로서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떡줄놈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을 사발채로 들이마시고 있는 일본의 언론 중 아사히 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이 검사키트를 지원할 경우 자국 성능평가를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일본에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사실 진단키트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의 예방대책으로 취했던 입국 규제 조치를 내달 말까지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자 효력 정지 등을 통한 입국 제한 조치를 5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내달까지 우리나라를 통한 일본 입국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저기 그 아사히 신문 관계자분, 제가 못 받을 거라고 했죠.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입국 제한 국가한테 어떻게 줘요. 떡줄놈은 생각도 없다는데 김칫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K푸드 매니아세요? 한국 정부는 일본 줄 거 없대요. 집착 좀 그만해요. 아베씨, 자존심 센 분이시잖아요. 평생 지켜온 그 굳은 절개, 자존심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그거라도 있어야지 한국의 무릎 꿇은 총리 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그죠? 진단키트 받고 싶으면 대마도랑 칠강구 반환하고 일본에 싹 다 지우고 동해로 표기하고 역사 왜곡 싹 다 고쳐서 교과서랑 법 개정하시고 그때 얘기해봅시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진 거 없어도 친구랑 술래잡기만 해도 행복했잖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쉬운 걸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닐까요? 오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한 번씩 이루어 보세요. 어렸을 때도 매일 해내던 행복이라는 감정들을 지금은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행복이란 무언가를 해내고 누군가를 찾고 전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안 해도 누군가가 없어도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됐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의 상태, 그대로 만족을 느끼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주변 사람 챙기고 업무에 채이고 나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